조금 앵글을 좀 시원하게 바꿔봤습니다. 이 송 작가의 그 이니브루 자켓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뺐습니다. 이렇게 빼고 보니까 훨씬 더 훤칠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저기요, 말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아무튼 오후 방송 약간 나른한 시간입니다만 재밌는 방송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야심찬 팟캐몰의 이 뭐랄까요 PPL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희정 평론가를 겨냥한 절 누나를 공략하기 위한 평론 족발입니다, 여러분. 네. 왜? 아직도 날 너무 몰라요. 네. 이런 것 따위로 나를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그 생각이 참 가소롭네요. 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예, 요게요 그 아이스박스로 2개가 배송이 돼요. 2개. 요거 하나가 1.2kg거든요. 여기 국내산 뒷다리 족발이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완전 실하죠. 네. 이거 사실 저는 제가 살생하던 시절에 채식을 하기 전에 남이 죽인 건 먹어도 돼. 왜 자꾸 그거하고 살생이래. 저로 인해 누군가가 살생을 대신 해야 되니까요. 네. 어쨌든 예, 제가 채식하기 전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발 종류를 좋아했어요. 아, 나 진짜 족발하고 나 닭발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나 진짜 내가 개구리발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제가 잡은 아이들만 정말 참여합니다. 아무튼 맛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닭발이 좀 좋은데. 닭발 겁나 맛있죠. 제가 네. 앉은 자리에 10인분도 먹었었거든요. 네. 그러던 분이 개가천선을 해서 네. 육식을 끊다니. 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이게 사람이 맛에 대한 기억은 가장 오래 간대요. 그렇게. 예. 그래서 딱 보면은 어떤 맛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희 집에 해서 저만 채식을 하지 나머지 가족들은 다 고기 다 드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주로 인터넷으로 주문 같은 거 정말 많이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채식할 때 어머니에게 살생의 업을 짓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과일 종류, 뭐 채소 종류만 보내드렸더니 효녀시네. 예,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한 몇 년은 아무 소리 없이 그래 고맙다 이러는데 나중에 슬그머니 속내를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나이 들수록요, 풀떼기보다는 고기를 좀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차 싶었던 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머니 고기를 또 주문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족발도 가끔 주문을 해드리는데 족발 인터넷 뜨는 거 보면은 이거 다리 하나에 보통 이게요, 여러분. 2.4kg. 요렇게 생긴 다리가 4개인데, 이게 가격이 1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겁나 싼 거죠 지금. 근데 18,900원인데요. 400원 올렸네요. 이게 이제 팟캐몰에 가입하셔가지고 쿠폰을 5,000원짜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13,900원에 족발 2.4kg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이 정도 가격대 같으면 정말 뭐랄까 족발 파티 한번 벌리는데 이거 가지면 5인 가족은 너끈히 먹고 남거든요. 이거. 그럼요. 이 가격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게 국내산 족이에요. 전진 아닙니다. 후지예요. 그리고 대전에서 생산돼서 냉동이 아닌 냉장 포장으로 45일 유통기간을 보존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요거 이제 전자레인지도 한 30초만 돌려가지고 요걸 좀 직접 쓰셔야 돼. 예, 자르셔야 돼. 예. 이게 본인이 이제 DIY 하는 재미도 있죠. 족발을 직접 썰어서 드시는 거니까. 그 대신에 좀 다양한 요리들로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다 썰어주는 게 아니라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썰어서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팟캐몰의 물건들이 진짜 정말 최저가더라고요. 네. 의심스러워. 왜 의심스러워?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2.4kg에 13,000원대 돈이면요. 이게 그람당 거의 100g당 한 600g당 4,000원 정도밖에 안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족발에
집에서 6천. 주문을 해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지. 보통 킬로그램으로 파는 게 아니고 뭐 앞다리, 뒷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거든요. 그러면 앞다리가 조금 더 싸요. 몇천 원. 너무 잘하는데 안 먹어요. 예, 저는 먹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주문해 주기 때문에 압니다. 앞다리가 몇천 원이 싼데 보통 큰 거 하나에 우리가 제대로 좀 주문을 한다 그러면 35,000원. 그러니까 뒷다리 같은 경우에 35,000원 뭐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리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4개가 들어간 게 아까 얼마라고? 18,900원. 네. 쿠폰을 쓰시면 13,900원, 14,000원에 하시는 거예요. 와, 작물이냐고. 작물이냐고요? 아니, 어떻게 돼지가 작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작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돈 업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코로나 탓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 집이 망하든, 파켓몰이 망하든,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뼈다귀 네. 포함 맞고요. 네. 야, 이분들이 이제 술잘 족발을 원하시네. 네. 아니, 이거 써는 가격이 저기 포함돼 있어. 그게 제외돼서 그래요. 직접 잘라 드시는 거.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도 지금 사실 보고 얼른 집에 가서 엄마 주문해줘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효녀예요? 했습니다. 네. 항상 엄마만 생각해. 아니, 저희 엄마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1.2kg가 특대 4인분이 뭐 8인분이네요, 이게. 와. 여기 이게 실제 그 주문된 족발을 썰어놓은 게 한 접시입니다. 요런 접시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주문하셔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진공 포장이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드실 만큼만 딱 드시고, 나머지는 또 다시 싸셔가지고, 김치냉장고 같은 데 보관하시면 돼요. 저희 네. 어머니는 김치냉장고가 보물단지예요. 맞아요. 이게 랩으로만 잘 싸면요. 네. 한 2달은 두고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족발이 좋은 게 전자레인지에 데피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한 그걸로 그 맛으로 계속 되들어가. 보쌈은 안 돼. 마르더라고. 근데 족발은 맞아. 콜라겐이라 그런지 끊임없이 재생이 돼. 아, 그리고 요즘은 에어프라이어 집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에어프라이어로 살짝 데우면은 약간 겉에 좀 바삭바삭한 거 좋으신 분들은 그거 약간 제대로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거든요. 에어프라이기 좋은 팁입니다. 파켓몰에도 있어요. 네. 그럼 에어프라이어. 야, 저도 이제 하나 팁을 제공하자면, 이게 이제 안에 그 새우젓이 들긴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 비빔면 소스가 있어요. 팔도 비빔면 소스만 따로 팔거든요. 맞아. 그 소스가 굉장히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 소스로 찍어 먹거나, 그걸로 비빔 족발을 좀 하면요. 맛이 양배추 같은 거 최고입니다. 쫙 썰어놓고 네. 요즘 오이 싸니까 오이 채 썰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비빔족발을 하면은 괜찮네요. 최고의 맛이죠. 진짜. 네. 자, 여러분들의 시국을 이만큼 괴롭혀 드리고 본격적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아직 1,000명 이상이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시는 거야, 도대체? 네. 네, 저분들이 오시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자, 보미 작가. 문평론가는 실패했으니까. 자, 당신이 드세요. 네. 방금 여러분은 그 귀하다는 보미 작가의 팔뚝을 보셨습니다. 네, 자, 파켓몰 회원 가입하시면은 5,000원 쿠폰 나오니까요. 여러분 회원 가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매달 사용 금액에 따라서 약 2%에서 5% 정도의 쿠폰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요일별 할인 쿠폰이 있고 특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러니까 파켓몰에서 푸싱 그 메일 주실 때 빨리빨리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은 상품, 굉장히 좋은 조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2시 20분부터 기다리셨어요? 네. 그리고 소주 한 병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뭐 맥주나 소주 드실 때 집에서 사실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바깥으로 잘 못 나가시니까 저런 거 안주거리 쫙 주문해 놓으면은 나름 괜찮겠네요. 네. 이 시간이 배고플 시간인데 좋은 광고였다. 네. 자, 본문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가 3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항상 이 주제를 준비할 때 고민이 뭐냐면은, 이걸 과연 우리 송 작가님이 좋아하실까? 네. 그리고 꼭 또 하나는 늘
좀 가벼운 주제는 끼워 그렇죠. 넣어야 되는데, 네, 항상 그걸 원하시잖아요. 네, 뭔가 좀 그 말랑말랑한 주제를 원하는데 어느 주제가 다 무거워요. 아니,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 1번이 제일 가볍기 때문에 1번 주제 베네수엘라 용병 요거를 이제 깨방정을 좀 떨고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독일법 이거는 좀 잠잠히 있다가 또 이게 영상물 하면 또 제가 이 네. 분야에서 또 숨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네. 자,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군 용병 테러리스트가 침투를 해서 그 군경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난리가 났는데 왜 잡힐까 얘네들은 특수부대 출신이면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왜 네. 잡힐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3일에 일단 베네수엘라의 내무장관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콜롬비아에서 온 테러리스트 용병들이 베네수엘라 혁명정부의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 바다로 침입하려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허허 어떻게 왔냐? 실미도구만. 쾌속정을 타고 수도인 카라카스 인근의 해안 도시인 라과이라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2명을 체포하고 8명을 사살했는데 지금까지 관련자 37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이 용병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두로 목 따러 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오냐 내 목은 온전하다 이러면서 국영TV에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군 출신의 에이런 베리, 루크 덴먼의 여권과 다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안 요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배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발표가 난 몇 시간 뒤에 미국에서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퇴역 군인인 조던 구드로라는 사람이 이 침투 작전은 내가 지휘를 했다. 얼씨구 네, 가해자까지 다 나오네. 네, 베네수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인 60명과 미국 특수부대 그리고 미 육군 특전단인 그린베레 출신 미국인 2명을 작전에 투입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린베레가 뭐냐면 초록색 베레모를 쓴 미국 특수부대원들을 그냥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지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사실. 돼지 잡는 미사일인 줄 알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좀 웃어주지. 미사일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대지는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이고요. 지대공은 땅에서 하늘로. 그럼 반대도 있겠죠. 공대지.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뭐 퇴역이지만 미군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요, 네.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0명이라 그랬잖아. 지금 베네수엘라 군대가 남미에선 제일 세요. 정규군만 12만 명이거든. 군인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애초에 그 차베스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미국하고 척을 질 때 언제 자기 목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군비에다 투자를 해가지고요. 베네수엘라의 군대 수준이 주변국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사실 남미에서 전쟁 나면 지금도 베네수엘라 무조건 이겨. 근데 이걸 10명 보내가지고 목을 따러 갔다고? 자, 규모가 너무 적은데? 자, 그러면 사실 뭔가 미심쩍잖아요. 많이 미심쩍은데. 근데 나는. 이 조던 구르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자처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계약을 맺었고 근데 국회의장이랑? 네. 맺었는데 중요한 건 이들로부터 약속된 돈을 못 받았다. 또 외상이야? 네. 그러면서 이거를 후불로 해준다고? 쿠데타 음모를? 과이도 의장의 서명에 담긴 계약서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과이도 측은 부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딱 여기까지만 나오면 뭔가 자작극 냄새가 나는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겁나 나 나는. 그쵸? 내가 보기에 100% 자작이야 이거. 네. 이거 후불 받고 해주는 용병 없어요. 음. 네. 선불 받고 성공 보수를 따로 받는 거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실은 약간 의심을 했는데 이게 자작이 아닌 증거들이 점점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문평론가가 속은 것 같은데 증거를 대보세요. 네. 자, 일단 현재 언론들은 무기를 비축하고 해안 침투를 시도했는데 쿠바 측의
포착이 됐고 그 정보가 베네수엘라로 전달이 돼서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거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쿠바에서 미리 알려줬다? 네. 카리브해 쪽으로 내려오는 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이 계획이 성공 근처에도 간 적이 없었다. 계획도 허술했고 보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이 이 붙잡힌 2명의 자백 영상을 6일과 7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꼭 자백 영상도 나오더라, 이거 그럼요, 보면. 예. 테러 단체에 잡히면. 네. 이 중에 한 명이 본인이 미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출신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실버코프라는 용병회사 소속이다. 1월 중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가까운 콜롬비아 국경지대에서 전투원들을 훈련시키고 작전을 수행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고, 카라카스 국제공항을 장악하고 마두로를 미국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0명으로? 야,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침투를 했지만 지금 제가 아까 37명이 체포가 됐다고 그랬죠. 관련자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10명이지만 고첩이 있었다? 내부 네. 협력자가? 그래서 왜냐하면 과이도 측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투표로 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당선이 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지난해 1월에 너무 걸 만들어? 자기도 일종의 이제 집권은 못했지만 실질적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 반군을 만든 거네, 반군을.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이 입을 빌어서 그냥 미군 측이 미국 측이 다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위기전략위원회라는 조직을 본인이 꾸립니까? 잠깐만요. 지금 버퍼링이 계속 있거든요.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한 템포 늦게 보셨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긴 한데 내 건 아직 버퍼링. 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앞서서 내가 이 작전을 지휘했다라고 하는 조동 구드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 시각으로 11일에 이 과이도의 최측근인 JJ 랜동과 세르히오 베르가라라는 의원 2명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구드로 측과 계약을 하긴 했대요.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랜돈이 사비를 들여서 초기 비용 5만 달러만 지불한 후에 그 뒤에 어떤 돈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흐트러지고 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정말 배후에 미국이 있을까? 당연히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콜롬비아하고 미국이 짬짬이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행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 이거 표현 잘 들으셔야 돼요. 워딩을. 네. 행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 그러면서 현재 구드로를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슨 얘기냐. 이 구드로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경호 요원인 건 맞아요. 같이 찍힌 사진을 베네수엘라 측에서 제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자백 동영상에서 이 계획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휘를 했다기보다는 뭐 사전에 침투 계획 정도는 아는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뭐 3월 달부터 입소문들 다 난 거고 잡히게 되면 본인 부인에도 어차피 트럼프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건데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허술하게 10명 보트 태워 보냈다가 해변에서 바로 잡혔고 이걸로 뒤집어졌다. 트럼프가 지금 한참 대선이 좀 복잡하고 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이런 와중에 그 크게 신경 쓰일 아니 이게 터키나 뭐 사우디나 이스라엘 문제도 아니고 베네수엘라 이미 목을 딱 그 석유 수출 관련해서 목을 쥐고 있어 경제적으로 허덕허덕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렇게 편하게 공격해가지고 정권을 전복시켜서 얻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보기엔 아무리 난 이건 당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작의 냄새가 난다. 2만 불 받고 이거를 후불로 해줬다는 아까 누구? 조동 구드로. 이 구씨가 제대로 된 일을 벌렸다가 아마 이제 역소문을 탐지한 마두로한테
구드로가 헷갈리는구나. 마두로한테 구드로가 포섭당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자백을 해주는 대가로 차라리 돈을 받고 이게 쇼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마두로는 마두로는 지금 있는 정적 과이도를 요걸로 해갖고 일단 반란 수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이 체포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조금 더 드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게 또 하나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미국은 과이도 편이거든요. 그러면 구두로라는 사람은 현재 미국에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마두로 대통령한테 포섭이 돼서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미국 측이 구두로의 신변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는 과이도가 이 계획에 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이도의 측근들이 이 일을 계획을 하긴 한 것 같아요. 하긴 한 것 같은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 자체가 흐지부지 되면서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마두로 대통령이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이도 의장의 그 측근들이 빌미를 제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이 계획을 알았다. 그러면 이 사전이라는 게 과연 언제쯤이냐. 예를 들어서 마두로 대통령한테 포섭이 됐다면 포섭됐을 때 알았을까? 아니면 포섭이 되기 전에 과이도가 이런 걸 꾸미고 있다라는 정도 그때 알았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분명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실패로 돌아갈 게 뻔하고 포섭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게 드러나는 게 뻔하면 자기네가 지원하는 과이도와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돼 있었고 처음 시작이 그쪽이었으니까 그럼 미국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단 말이죠. 요거 만일에 진짜라 그러면 최소 1000명 단위 병력이 움직였어야 돼. 이 지금 있는 베네수엘을 실제 전복시킬 목적이었어. 근데 그 정도 인원을 안 보냈고 나는 이제 왜 이 시기에 이걸 벌렸는지가 아까 문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3월 달에 이미 이 정보가 마약국을 통해서 샜다라는 부분이 일종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월에 미국 측에서 과이도에 대해서 마약 사범으로 해갖고 현상금을 1,500만 달러를 걸었어요. 과이도에 대해서가 아니고 마두로에 대해서. 네. 과이도는 지금 이제 이걸 꾸몄다고 하는 현재 국회의장이고요. 그러니까 마두로를 3월 달에 마약 사범으로 1,500만 달러를 건 게 미국이 먼저 걸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마약 혐의를 통해 가지고 직접 가서 잡아와도 되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누가 일종의 쿠데타나 뭐 어떤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마두로를 사살하거나 잡아오면 1,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현상금을 미국이 먼저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두로 입장에서는 이 자칫하면은 외부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내 군인들이나 내 경호실 사람한테 돈 때문에 1,500만 달러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눈치를 챘을 거고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한 역공작을 꾸몄을 거라는 거지. 좀 더 그럴듯하면 2-3천 명 이상을 동원한 그럴듯한 쇼를 했으면 좋겠으나 그런 쇼를 할 입장이 안 되니까 전직 그린베르나 마약 사범 관련된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딱 2명이잖아 증인은 10명이 침투했고 8명이 죽었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2명의 증언을 갖고 트럼프를 몰아세우면서 이게 같이 이 마약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의 마약국도 이 일과 연관이 있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는 100% 마두로 측 자작극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구두로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섭이 됐다면 미국 측에서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빨리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 지금.
이거 이제 만일에 이게 공식적으로 미국이 한 거다라고 뭐 밝혀지지도 않겠지만 밝혀진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대선 가도 그 선거 운동하는데 무지 쪽팔리고 창피할 노릇이거든. 근데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미에서 이전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과 맞지 않는 정권들을 뒤에서 이런 공작을 펼쳐가지고 뭐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암살까지 워낙 많은 일을 저지른 실질적인 사례들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끝끝내 뭐 미국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미국의 작전으로 밝혀지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남미에는 미국이 한 것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파나마부터 니카라구아, 파라과이까지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소속이라고 하는 용병들이 내려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반군들하고 손을 잡고 기존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낙마시킨 예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베스는 나는 그렇게 안 당한다 싶어가지고 차베스가 아니고. 아니 이전에 차베스. 우고 차베스. 우고 차베스가 나는 그렇게 안 당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그 등치에 맞지 않는 엄청난 국방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방력을 일방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사실 제일 불편한 나라가 옆에 있는 콜롬비아죠. 콜롬비아는 우리의 정통적인 우군이거든. 우리한테 6.25 파병해준 남미에서 우리랑 제일 친한 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막 전투함을 80척씩 사면서 어떤 군대를 지상군을 12만까지 늘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한테 SOS를 친 거고 우리가 구형 전함하고 함대한 미사일을 지원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준 상황인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제 마두로 입장 이번에 1타 3피를 하는 거예요. 자, 미국 자체 지금 날리고 그러니까 이 마두로에 대한 미국의 지원 부분을 공개하면서 과도로 날리고 그 다음에 마약국 단속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 대한 책임을 물러가지고 콜롬비아까지 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 이득을 많이 보느냐 이득 보는 놈이 범인이다 라고 봤을 때는 나는 100% 마두로세 예 범인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동맹도 벌이는 상황에서 남미의 친미 정권을 만들 이유가 있나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전미 외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FR 그냥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FRP. 네, 미국 외교협회인데 미국 FR까지 맞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 미국 외교협회 측이 밀고 있는 외교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트럼프는 아웃사이더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살짝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소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트럼프가 설사 자기 사람이라고 데려오는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이 외교와 관련된 직책의 사람들 역시 미국 외교협회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트럼프는 당연히 지금 동맹 벌이고 싶고 본인 생각은 그거죠. 돈 안 되면 다 접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 안 돼서 다 접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트럼프 한마디에 접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북한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빨리 밀접해져가지고 한반도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왜 더디냐면은 트럼프 혼자서 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 미국 외교협회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 틀 자체를 결정하고 그 틀을 그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 결국은 인적 네트워크인데 그 인적 네트워크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나마 이 정도로 독단적이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2번이나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네, 제이심님이 올려주셨어요. CFR.
아이씨, 이거 생각, FR인데, D가 붙었는 게 앞에 붙어 있었네. 네, CFR이 이 전미외교협회였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남미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내 세력은 행정부가 아니고요. 그렇죠. 마약 단속국을 비롯한 CIA, 그리고, 음. 미국의 이제 정유 카르텔들, 정유사들이 실제적으로 남미에 대한 모든 행정과 외교에 관한 부분들을 디테일이 아니라 간섭하고 영어에 있다는 약하대.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간에 저는 AS 드릴게요. 네. 18,000원은 그 비웃는 거 족발 하나 가격이었어요, 여러분. 네. 원래 이 족발이 두 개가 한 세트로 포장돼서 판매되기 때문에 이게 사게 되면 이제 두 세트를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두 세트를 신청하시면 추가로 16,000원만 더 보태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세트의 가격, 아까 그 포장해서 보여드린 대로 이 족발 두 세트의 가격은 24,900원이에요. 34,900원이었어요. 근데 34,900원이어도 안에 발이 큰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000원 할인된다는 네. 거. 네. 그래서 그냥 토탈 그 두 세트를 산다는 건 뭐냐면 큰 발 4개를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계산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너무 이제 금식 방송을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 눈이 침침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그 좋아하시는 꼬마 김밥도 사다 드렸고 맞아. 지금 튀김도 사다 드렸는데 뻥 좀 그만 쳐. 안 보인다고. 김밥에 햄이 없잖아. 다 야채 김밥이잖아. 세상에. 충격이야. 그래? 소세지 이따만한 거 사다 드려요? 그게 나 차라리. 진주햄 소세지 한 몽둥이를 주세요. 그것도 다 그 밀가루일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첫 번째 에피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